제가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주체는 법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이 국감을 보고 있는 모든 법관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장 일본주의가 예전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모든 기록이 법관에게 함께 동시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와 공판 중심주의, 증거 분리 제출을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드디어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지려고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증거 분리 제출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공소장에 꼭 필요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무익적 기재사항은 물론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만한 유해적 기재사항이 계속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소장이 제출돼서 법관이 그 공소장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는 공판 준피 절차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법관에게 생긴 예단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그것이 저는 심각하거나 그 위법이 중대하다면 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재판의 저는 기본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2009도 743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영, 대법관 전수환 네 분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네 분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네 분의 의견을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 제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서 그 원칙에 위배된 재판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의 기본 조직, 기본 구조에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판의 공정과 상충되는 요인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일정한 한계를 두어야 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즉 공소장 일본주의가 추구하는 재판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더 우선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과 관련된 공소장 일본주의 기능 발휘를 위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은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판의 공정은 재판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 절차가 어느 단계에 가 있든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소장 일본주의가 추구하는 재판의 공정 이념은 우선적 가치를 가진 근본 이념으로서 재판의 신속 경제를 위해 재판의 공정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공소장 일본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생각해 볼 때에 법관이 예단을 가진 채로 불공정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심각하고도 치유될 수 없는 흠을 초래하게 되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위법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한다면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에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공소장과 함께 유죄 증거가 한꺼번에 다 판사에게 제출될 때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던 그 부끄러운 시기를 지나서 이제서라도 형사재판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형사재판의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증거 분리제출, 공판 중심주의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그 기본 원칙을 잘 지켜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공소장에 유죄 예단을 가지게 하는 많은 사실들이, 위법적인 사실들이 기재돼서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이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경고도 하지 못하고 판결로서 그 위법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형사재판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법관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공판 중심주의와 증거 분리 제출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법원이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보겠다고 공판 중심주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법관들이 더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의 기본 가치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갖는 무거운 의미에 대해서 따끔한 그 일침을 가해주신 점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긋난 공소제기가 위법해서 그 자체로 기각 판단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현실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많이 그 견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나 상황들을 우리 형사재판부 판사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고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의견이 그 전압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소 기각 판결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수많은 공소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조금씩 뚝이 무너져 내려져서 이제는 유죄 예단을 갖게 하는 공소장이 너무나 많이 법관들에게 범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형사소송 대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예컨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에 다시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킨 공소사실로 기소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예. 그냥 현장에서 드는 단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건의 재판은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하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시정한 새로운 공소가 제기돼서 오염되지 않은 다른 재판부가 맡아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예, 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러면은 법원에서 한 번만 공소기각 판결을 해주면 검찰에서 알아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켜서 다른 재판부로 가면 그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